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9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현역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이런 헌법 조항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안 간 사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기피를 했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딱 한 자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조항이 과연 평등권을 침해할지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나라에서 그 국군 통수권자는 군대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최소 한도의 지식과 경험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느냐 하면은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군대 갔다면은 저렇게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대 간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공직자가 된다는 겁니다. 흔히 옛날에는 군인을 농담 삼아 관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관물이란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GI가 Government Issue인데 줄여가지고 그게 번역하면 관물쯤 됩니다. 공직자가 되는 게 군인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는 것은 저는 3년 4개월 했습니다만은 3년 4개월 동안 공직자입니다. 특수한 공직자죠. 손에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사정에 있을 때는 명령에 따라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니까 그런 경험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사람이 공직을 맡을 때 또는 공직을 맡지 않을 때의 행동에 군 복무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의 행동에서 공통적인 것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보여주는 행태는 1등병이라도 저렇게는 행동 안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창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이 상관인 국민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할 때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예가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신문과정 또는 결정문 또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의사들과 적법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각 대학별 배정에서도 날림으로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00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거니까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점호입니다. 점호. 아침 점호, 취침 점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출퇴근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늦게 출근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공사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인관계입니다. 군대에서 어느 사령관의 부인이 지금 김건희 여사처럼 행동한다면은 그 군대에서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아마 부하들이 신고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보 판단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계속하고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정보 판단의 미숙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작전보다도 정보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전투의 승패 그리고 군인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보 판단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뭐 한두 개 들으라면은 저는 우선 청와대 이전 실수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뭐 비서 사이가 멀어져 있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느닷없이 잘 있는 국방부들은 2달 만에 나가시오 해가지고 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는 안 하죠. 이게 다 군대 안 간 윤석열 때문에 이런 무도한 무모한 짓을 했다고 봅니다. 부산 엑스포에서 자신 있다고 하던 그게 나중에 표를 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정보 판단도 한 20% 30% 차이가 나면 몰라도 몇백 %가 차이가 나면은 이건 허위 정보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대라는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모란 얘기도 허위 정보에 기초한 것 아닙니까? 무슨 성상납 그게 무슨 사실인 것처럼 무죄 추정을 해야 될 사람이 유죄 추정을 해가지고 결국 이 군대는 가장 큰 과학 집단입니다. 과학 기술 집단입니다. 과학의 뒷받침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그 사고 체계가 과학적입니다. 이공계입니다. 좋은 예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과학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뭔가 이 허황된 정보에 잘 속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0명 정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 입대 장병수를 한 해에 갑자기 66%나 늘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징병자 수를 66%를 늘리는 것이나 의사 양성을 66%는 늘리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경험이 없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부족하고 특히 수치에 약한 분입니다. 과학은 결국 수학입니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 이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의료는 통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의사 부족 사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주로 OECD 통계인데 OECD 통계 중에서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봐가지고 1인당 의사 수가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통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수치에 약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나만 딱 뽑아서 그걸 믿고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즉
군대 안 간 사람의 과학에 대한 무지, 그리고 수치 감각이 없다는 거. 결국 군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상관에 대해서, 그리고 부하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국민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을 가지고 적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의사들을 잘 대우해가지고 의사들이 병마와 싸우도록 해가지고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안보와 의료는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1일 그 말숙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그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끼워가지고 3자 면담을 하겠다고 윤석열 쪽에서 제안을 하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모양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와 독대를 하는데 거기에 왜 제3자가 끼입니까? 중요한 일을 사령관님에게만 보고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령관은 1대1로 만나야 되죠. 어떻게 급이 맞지도 않은 비서실장을 거기에 끼웁니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제3자가 있어야 딴소리가 안 된다, 안 나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누구하고 만나는데 그거 녹음 안 합니까? 그 녹음 안 하는 게 이 나라 대통령실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당대표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녹음을 안 합니까? 녹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녹음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제3자가 정언자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이 나중에 딴소리 안 한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것도 다 군대 경험이 없는 2등병, 1등병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황교안 씨는 2020년 4월 총선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자정 무렵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번 선거는 졌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때 개표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곳곳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졌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린 이 사람,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대에서 인수인계는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잘못하면은 양쪽이 다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1년 한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지휘했던 2020년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 황교안 씨. 그분도 군대 안 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군대 안 간 두 사람의 공통된
행동, 책임의식이 없다. 국민들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현역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자는 제외하고 현역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군 종수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